네, 안녕하십니까. 네, 둔둔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미수입니다. 오늘 제 왜 모였죠? 그냥 뭐 실내 뭐 시즌 마무리하고 뭐 실내 스키장에 관해서 뭐 좀 영상을 같이 좀 찍자는 얘기가 겨울 중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모여서 이렇게 실내 스키장에 대한 뭐 피드백이라든가 뭐 실내 스키장에 관한 뭐 내용들 그렇게 좀 찍으려고 모인 것 모였어요. 네, 그렇죠.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제가 먼저 제안했죠. 네네네. 제가 한 솔배 때였나? 그때쯤 제안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작년에 뭐 여기도 있고 뭐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네. 한 3, 4시설 정도를 영상을 찍었는데 그리고 뭐 타 시설에서는 제가 실제 강습을 한 4회, 5회 받았었고 네. 그리고 시즌을 들어갔고 그리고 제 친구도 8회 강습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뉴질랜드, 중국도 갔다 왔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딱 거기서 실내 스키장 8회 강습을 받았는데 제가 딱 한국 돌아와서 그 친구랑 탔는데 처음에 너무 잘 타는 거예요. 뭐지? 나는 이번에 몇 달 동안 타봤는데 이렇게 늘었는데 이 친구는 뭐 당연히 이 정도 늘긴 했지만 원래 내가 이 친구 실력을 아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 타지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실내 스키장. 근데 원래 그 친구가 나보다 스키 센스가 좋기는 한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잘 타지라고 해서 서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실내 스키장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번 시즌 끝나고 실내 스키장 한 사람들을 좀 모아서 원래 실내 스키장에 효과가 있나 진짜 이런 얘기를 원래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실내 스키장 회원 끊었던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님이 좀 처음 원래 제안을 했을 때 뭐 실내 스키장에 대해서 찍자고 하길래 사실은 굳이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다른 타사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좀 이렇게 둘이 해서 좀 더 이런 피드백을 하면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둘이 찍자고 제가 둥둥 스키님한테 제안을 했죠. 같이 찍는 게 어떤가? 박창근 데모랑.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게 물론 이런 이유로 찍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개의 주제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수대모는 실내 스키장을 오픈하고 1년 한번 운영도 해보고 본인이 이용도 해보고 해서 이번 시즌을 마쳤는데 이번 2호 시즌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땠었는지. 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내 스키장을 지금 차린 걸로 따져서는 몇 년도에 차렸더라? 3년 차죠, 이제. 3년 차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거는 2년. 맞아, 2년 아니야. 1년 반. 1년 반. 1년 반을 운영을 했고요. 잠깐만. 2 3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하반기부터 시작했죠. 하반기부터 시작했나? 안녕.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운영을 하고, 그냥 반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제 1년을 통으로 운영한 거죠.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잠깐 맛배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 체험판? 그러니까 살짝 저도 이제 실내 스키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렸을 때 뭔가 시행착오도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레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1년 통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실내 스키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막 운영에 대한 부분, 레슨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성이 됐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이렇게 통으로 운영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실내 스키장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올해 말고 작년 기선년 때 제가 34위인가 했거든요. 넘어지긴 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몸 관리도 안 했었고, 그리고 스키에 대한 연습적인 부분도 엄청 부족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다 결과로 나타난 거였고.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포지션 자체를 아예 스키 타는 방식을 아예 바꿨거든요.
아예 바꿔서 이제 여기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성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게 올해 성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자체가 아예 뭔가 포지션 아예 뭔가 다 싹 다 처음부터 이제 A자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카빈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1년 동안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뉴질랜드 한번 나갔어요. 좀 궁금했거든. 내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실내 스키장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중간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했다? 그렇게, 예, 저는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갔었는데 더 확신이 들었죠, 거기서. 그러니까 겨울에, 내가 한 게 맞았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연습을 하고 겨울을 들어갔죠. 근데 겨울에 들어갔을 때는 뉴질랜드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겨울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완전 기초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연습했던 뭐 자블린 턴도 가능하잖아요. 자블린 턴부터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다 살려서 이제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제 한 달 동안 완전 기초 부분을 많이 연습했고. 그것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쵸. 제 유튜브에 올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딱 가르친 그대로 연습했어. 그렇게 해서 이번 대회 성적은 어떻게 됐나요? 한번 얘기해 보면은. 뭐 결과만 딱 얘기해 보면. 결과면 제일 큰 대회에서는 3등 했습니다. 예, 3등 했어요. 3등. 그리고 한솔배도 한솔배도 듀얼 슈터는 탔으니까 13등 정도 했는데 뭐 사실 뭐 주 종목이 모글만 있었으면 조금 더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솔배는 모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30몇 등에서 그렇죠. 3등으로 올라간 3등 그리고 포디움 오른 게 처음이잖아요. 포디움 오른 거 처음이죠. 인터대에서. 10등 안에 든 것도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11등, 보통 제가 10등에서 15등 그 사이 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뭐 갑자기 뭔가 벽을 하나로 뚫은 게 아니고 한 3단계를 뚫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올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한솔배 때 끝나고 이번에 기선전사 때 사오실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칠 줄 몰라. 저한테 이제 포디움 가면 소고기 사줄게라고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소고기 아직 못 얻어 먹었는데 조만간 제가 횡계 가서 얻어 먹을 겁니다. 그럼 창근 데모는 한번 어떻게 여기도 작년에 1월 강습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보면. 우선은 뭐 민수대몬이 이제 처음에 레슨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본인이 레슨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쳤었고 삶이 필패했지. 삶이 고단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도 안 쉬면 그래서 제가 민수야 그래도 너 그러니까 제가 뭐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민수야 하루 정도는 쉬어라. 너 진짜 힘들어 보인다. 왜냐면은 가끔씩 만나 보면은 완전 페인이 돼 있고 완전 뚱뚱해져가지고 이게 강습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강습만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막 가서 야식 먹고 했으니까 맞는 그래서 말입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레슨을 시작을 할 때는 나 일요일은 한번 쉬어보려고 일요일날 너 레슨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할게. 일요일은 저도 이제 휴무니까 그럼 나도 해볼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강습생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강습생은 많지는 않았고 이제 더 많이 와서 탔잖아. 그렇죠. 많이 탔죠. 나중에 한두 시간씩 탄 것 같은데. 일요일마다 이제 강습 일요일을 제가 통으로 대관을 한 거니까 그때 이제 강습이 없을 때는 저 혼자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강습 후에도 뭐 이렇게 좀 연구도 좀 해보고 이렇게 지내면서 작년에 레슨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이제 제가 레슨을 시작한 게 제가 그 십자인대에 파열되고 수술 끝나고 나서 저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레슨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스탠딩으로 레슨 하듯이 이게 제가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작해보자 했는데 또 막상 이제 강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재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키를 타면 안 되는 수준의 무릎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번 같이 탔잖아요. 스노플렉스. 그쵸. 딴 데서 스노플렉스. 네. 딴 데서. 스노플렉스 좋습니다. 네, 스노플렉스 좋아요. 거기서 같이 한번 탔었잖아요. 네, 탔는데 그때도 무릎이 안 좋아서 이거 될라나 이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진짜 A자부터 무릎에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좀 하다가 재활을 여기서 했네. 재활을 여기서 했죠. 제가 돈 아니 그거까지는 좀 근데 이거 위험한 재활은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그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히 스키를 탈 때 쓰는 근육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할 땐 좀 아팠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스키를 타면서 이제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무릎이 좀 덜 아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강습을 할 때도 좀 제가 보여줄 때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스키에 필요한 근육들이 좀 활성화됐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전지훈련 가기 전에는 좀 자신 있게 좀 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표로 했었던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스키 자체를 탈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진짜 제 유튜브에 올렸지만 실제 슬로프에서의 슬로우 버전 네, 맞아요, 스키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로우 버전이니까 제가 과감하게 하지 않아도 천천히 좀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간별로 연습하면서 좀 아플 때는 좀 뺄 수도 있고 실제 스키장에서는 뺄 수 없잖아요. 빼는 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타보다가 아프다 싶으면 좀 빼가지고 다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오스트리아 전지 훈련을 갔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는 첫 슬로프를 딱 출발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신감이 딱 차올랐잖아요. 나 탈 수 있다. 이러고 뒤로 빠졌나? 막 뒤로 엄청 빠지는 거예요. 롤링 네, 느낌 좋네요. 그렇죠. 예, 맞아. 이게 네. 딱 그거네요. 네. 그 느낌 알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슬로우 버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좀 더 이제 슬로우 버전이 빨라지는 건데 급속도로 빨라지니까 안돼 하면서 막 이게 포지션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카빙부터 탔거든요. 오스트리아 가자마자. 그러니까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실내 스키장에서의 느낌을 토대로 타보려고 천천히 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우 버전을 조금씩 속도를 높여야 되듯이. 맞아. 그러니까 실내 스키장에서 연습을 했던 분이라면 실제 스키장에서 갔을 때 무조건 카빙부터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올리면서 그 감각을 이제 그러니까 속도를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임 또한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타보면 확실히 좋다는 게 느껴졌었죠. 그래서 1주차 때는 제가 무릎도 속도가 빠르니까 무섭잖아요. 실제 스키장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는 실제 스키장에서 무섭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몸이 빠지고 이랬는데 천천히 속도를 올리면서 하니까 1주차 때는 좀 못 탔었고요. 제가 오스트리아 영상 보시면 1주차 때 진짜 못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속도 올리면서 베이직부터 천천히 타니까 2, 3주차 때는 막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시즌을 바로 들어갔을 때는 진짜 이 단계별로 이렇게 실내 스키장이랑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이랑 단계별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처음에 그랬으면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릎이 무서웠거든요, 사실. 특히 부상당했다가 돌아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서웠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강습 먼저 하니까 어쨌든 제가 뭐 시합 연습을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강습만 일단 먼저 하면서 감을 잡아야겠다 싶었었는데 이 과정들이 딱 1단계, 2단계, 3단계 잘 나눠져서 제가 훈련을 하고 시즌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되게 자신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사실 민수대원이랑 이렇게 내기를 했지만 나한테는 안 되지. 그 시합 나갈 때마다 한솔배 때까지는 그러니까 카브배 때까지는 자신감이 되게 넘쳤어가지고 카브배 때는 좀 동작들이 좀 오버스럽게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고 한솔배 때는 그 카브배 이후에 이제 너무 자신감이 차오르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무릎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한솔배 때는 조금 그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조금 상태가 아픈 상태였고 그래서 좀 아쉬웠죠. 성적이 아쉬웠었어가지고 좀 우울했었는데 이제 민수대몬이라든지 민수대몬 재수씨 우리 누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양프로님께서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해가지고 난 갈군 거밖에 없는데. 그치. 그치.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갈고 닦으면서 이제 기선전 때 마무리를 좀 잘 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넘어지지 않았었나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연습하다가 전날인가? 전날? 3일 전에. 3일 전에 넘어져서 이제 무릎이 이제 과신전이라고 해서 뒤로 꺾여가지고 다친 무릎이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병원 가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하루 쉬고 다음날 했는데 다음날 제일 먼저 확인해 본 게 모글 코스였어요. 되나? 그 상태가 모글이 되나 이렇게 되는 무릎인가?
무릎인가? 네, 대형 무릎인가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좀 했었던 것 같고 이제 휴식이 사실 필요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을 좀 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신 있게 밟았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민수대문도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저도 사실 저는 15등에서 20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14등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이제 커리어 하이였죠. 저 더 올라가야겠지만.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10등에서 15등 사이로. 그렇죠. 그래서 14등까지 올라가는 성적을 내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그것까지 베이직도 또 잘 타가지고 또 그 토탈 점수를 또 10등 안으로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근데 근데 대충 봤을 때, 곧 있으면 나올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네, 그래서 뭐 여기서 했던 뭔가 그런 베이직 동작들에 또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네. 네, 연습을 또 했으니까 여기서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야기했듯이 슬로우 버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별로 얘가 저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보통 빠른 속도에서는 체중이 잃어버릴 때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키한테 체중을 뺏기거나 스키가 먼저 나가거나 할 때 이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그 구간별로 내가 계속 누르고 있는 감각을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안 타면 사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타면서도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에서도 뭔가 뭐 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딱 체중이 실려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딱 가는 느낌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먼 선발전인 베이직 기술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올해 발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저는 발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죠. 원래 그렇죠. 발 들기 전문이거든요. 또 박창근 대원이. 옆차기를 좀 잘하죠. 예, 옆차기 항상 제 기억으로는 거의 시즌에 대회를 나가면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발 드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올해. 그쵸, 그쵸.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실수가 적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다이나믹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좀 오바스러운 동작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오바스러운 동작을 좀 줄이고 이제 이 발바닥에 이제 체중감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짬뽕이 되면서 이제 조합이 되면서 제 스타일이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안정성이 추가된 거죠. 다이나믹함에 좀 왜냐면 내가 그런 느낌. 뭐 창근 대원이는 모를 수 있겠지만 나는 유튜브 다 봤거든요. 아. 난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는 작년 거 다 봤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가는 것도 제가 다 봤어요. 중국에서 다 봤는데 그때는 진짜 좀 처음에 약간 더 다이나믹하게 탔던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시즌 중에 한솔 막 그 카브에 다 봤었는데 좀 더 가다듬게 타더라고. 네. 그 모습을 봤었고 민수대문도 내가 원래는 솔직히 잘 몰랐지만 나는 솔직히 올해 다 대원들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뭐 작년 거 영상도 한번 봤어요. 대영상도 보고 넘어진 것도 보고 다 봤는데 민수대문은 진짜 아예 바뀐 것 같아. 네, 저는 좀, 다른 사람이 좀 타는 거 아예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약간 뭐 내가 틀릴 수는 있는데 다케다주처럼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진짜 안정스럽게 타는 걸로 뭔가 더 좀 더 단단하고 그런 느낌이 살짝 나게 맞아. 바뀐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타니까 미스도 거의 없어요. 근데 대회 때 보니까 거의 미스도 막 대회 때 근데 제일 중요할 때 저기 쇼턴 탈 때 미스를 한 번 냈어요. 그때 긴장이 좀 너무 되더라고. 근데 티가 안 나죠.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포지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잡혀 잡혀 있으면 민수대문 생각에는 실수라고 생각해도 이제 보이기에는 보이긴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로 스키를 타면 뭔가 실수를 티가 했을 때 티가 확 확 나는데 나지. 이제 민수대문 스타일로 탔을 때는 실수가 조금 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을 조금 더 가져갔을 뿐이구나 요 정도 느낌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가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창근 대원 저한테 항상 말이 있는데 밋밋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봐도 밋밋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케다류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실내 스키장에서 뭘 그냥 연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일본의 다케다류 선수라든가 오구무라 슈운 선수가 지금 1등, 2등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어로 된 영상을 제가 일본어를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 저희 그 양실장한테 제가 부탁을 좀 해서 좀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요, 조금 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양 선생도 이제 저기 번역기나 뭐 이런 거 돌려가면서 아는 단어는 듣고 이제 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제가 좀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정도 대원들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어느 베레이션, 어느 응용 동작을 하면 이 사람이 뭘 가르치는구나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좀 부탁을 해서 그런 걸 보고 여기 와서 연습해보고 네, 듣고 와서 예, 그런 거를 예, 좀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다케다루 형님, 예, 영상, 예, 형님이죠. 예. 그래도 상 아, 다케다루 상. 예, 근데 뭐 형님, 예, 그 저보다 9살 많으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의 맴새가 좀 많이 나고 사실 여기서 그 연습을 할 때 사실 그 형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실내 스키장에서도 그렇게 타야 되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그 다케다류의 뭔가 이 양발의 하중에 딱 정확하게 스키가 딱 올라타 있는 그런 그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체중은 한 발에 놓고 내가 힘은 걸려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양발이 있으면 이 고관절이 딱 그 위에 올라타 있어야 된다. 중심이 항상 이 양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위치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창근 대모가 말했듯이 좀 그런 단단한 느낌,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이 중심을 이렇게 계속 가둬놓고 탈라다고 보니까 안정. 보일 수 있긴 네, 근데 안정되기는 확실히 안정되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본 게 맞았네요. 뭐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번에 다케다루 세미나도 들었었고 실제로도 다케다루를 타는 거 많이 보고 일본에서도 봤잖아요. 제 세미나 그 세미나가 아니고 그때 강습하는 설상 강습하는. 그것도 봤고 그죠, 나 어떻게 그죠. 보면 다케다루도 이번에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김민수 대원도 내가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어떻게 보면서 내가 비슷한 걸 느꼈어요. 내가 다케다루를 많이 첨부했구나를 느끼긴 했었어가지고 거를- 처음 이거 찍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정답입니다. 일본에서 사온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면 거의 1, 2, 3번은 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4번 내용 제가 미리 뭐 준비해온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실내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내 스키장에서 뭘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적은 주제는 실내 스키장에서 카빙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뭐 기초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준비해오긴 했는데 한번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저부터 말을 하면 근데 뭐였죠 주제가? 카빈까지 가능한지. 회원들이 실내 스키장을 끊을 때 기대를 할 걸 거냐. 여기서 뭐까지 배울 수 있지? 기초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뭐 A자까지만 할 수 있냐? 패러럴까지 할 수 있냐? 카빈까지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뭘 다양하게 기대하고 올 텐데 오너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눈에서 우리가 카빙을 타면 그냥 날만 걸면 사실은 카빙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날만 건다고 카빙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기술로 카빙이라는 기술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그냥 사실 관절을 그냥 꺾어서 무릎만 꺾어서 삼각다리식으로 해도 뭐 카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카빙을 타기 위해서 스키를 타는 건 아니니까 안정된 느낌에서 뭔가 카빙을 타는 그런 카빙을 타야 되는데 이 실내 스키장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제 기준에선 카빙 가능합니다. 제 기준에선 카빙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카빙으로 가는 길까지가 조금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뭐 카빙은 가능하지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와서 카빙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카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카빙이라고 보면 카빙 성향의 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피보팅과 이제 엣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엣징이 조금 더 강해진 그런 턴을 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에서 완전 뭐 나를 걸은 느낌이 든다. 그 정도 어느 정도 느낌은 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립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립력 자체가 눈처럼 세진 않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걸려서 돌진 않아요. 스키딩, 피봇 카빙처럼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선전에서 타는 급경사에서 타는 그런 쇼턴 정도 되지 않을까? 쇼턴까지는 그런 카빙 느낌이 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 날을 걸어서 타게 되면 이 롤러 스피드와 우리가 내려가는 스피드가 중력. 맞지가 않아요. 안 맞아서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걸어서 탈 수는 있어요. 아, 그치, 나를 그치. 걸어서 카빙처럼 탈 수 있는데 그 작년에 우리가 스노우플렉스에서 김창근 선생님께서 그 카빙을 보여주셨듯이 내려오게 돼요. 맞아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느낌은 약간 다이나믹 계열 쪽에 조금 더 그 다이나믹 느낌이 맞죠. 나지 않나. 그리고 아니면은 약간 김현수 대문이 얘기했듯이 약간 우리가 급경사에서 타는 쇼턴 느낌. 그리고 맞아요. 급경사에서 쇼턴을 탈 때 이제 대문님들도 그렇고 풀카빙이 안 되거든요, 사실. 살짝 긁잖아요. 네, 살짝 긁으면서 그 최대한 위에서부터 이제 카빙 성향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위에서 어쨌든 체중을 실어놓고 이렇게 카빙 느낌 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고.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땐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카빙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 날만 걸어서 탈 수는 없거든. 왜냐면 너무 속도가 빨라지니까. 카빙 롱턴 느낌으로 완벽하게 구사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카빙 롱턴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포지션 연습이라든지 맞아요. 이 체중감 느낌은 사실 훨씬 낼수 다이나믹 턴이 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도자 연맹에서 저희가 다이나믹을 레벨 2 종목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껴놨잖아요. 한 3년 전인가? 그쵸. 저는 근데 이 교본을 그 전부터 봤을 때 2018년도인가 나와서 2019년도인가 그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교본을 보고 다이나믹 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베이직 계열에서 카빙 계열로 넘어갈 때 그 전에는 저희가 그냥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이 삼각다리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삼각다리, 그러니까 그 지금도 뭐 삼각다리는 뭐 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삼각다리가 거의 모든 스쿼트 났어. 왜냐면은 그냥 안쪽으로 바로 날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쵸. 패러럴로 배우다가 갑자기 바로 카빙 나고. 날을 그쵸. 무릎을 그냥 꺾어서 관절을 꺾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바깥쪽 무릎을 그냥 꺾어 버리면서 체중은 안 실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냥 안쪽으로 꺾기만 한 거죠, 관절을. 근데 다이나믹 턴이 생기면서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레슨을 할 때도 다이나믹 턴에 대해서 다이나믹 턴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냐? 왜 그냥 카빙하면 되지? 왜 하면? 근데 사실 지도자 연맹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스키 발전을 위해서 다이나믹 종목을 굉장히 고민하고 그 종목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르칠 때도 이 단계별로 가르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직 기술과 다이나믹 기술과 이 카빙의 이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저희가 가르칠 때도 뭔가 레벨 2를 목표로 한다, 1을 목표로 한다 이것보다는 이제 뭔가 발전적인 단계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일반 스키어들한테도 느껴지는 게 많죠. 근데 그 단계가 사실 일반인 분들이 느꼈을 때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간이나 중하가 있을 수도 있고 중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풀카빙까지는 아니고 중상 정도 되는 뭔가 엣지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다이나믹 계열의 턴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사실 여기서 그렇게 계속 타면 의미가 없고 이제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여보세요? 또 이어서 얘기해 보면은 지금 두 분의 입장이었고 한번 제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스키장에서 적용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실내 스키장을 작년에 컨텐츠로 많이 찍으면서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카빙을 타고 싶었어요. 실내 스키장 가면은 카빙 타야지. 그러니까 카빙 막 약간 홍보가 그런 거 봤는데 카빙이 가능하다 그런 걸 보고 어쨌든 나는 이제 스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빨리 카빙을 잘 타고 싶으니까 실내 스키장 가서 카빙 타고 싶다고 딱 배워봤어요. 그래서 스노우플렉스 말해도 되나? 네, 말씀하세요. 저 스노우플렉스 좋아해요. 스노우플렉스에서 처음에 갔는데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거 좀 스키 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뉴질랜드 가기 전까지 4회 강습인가 5회 6회 강습인가 했던 것 같아요. 6회 강습. 근데 나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카빙을 안 시키는 거야. 완전 처음에 보겐부터 해가지고 못하잖아. 솔직히 타라고 해서 탔겠어요? 못하지. 그쵸? 근데 갔는데 하여튼 사람도 이름 말해도 되나? 코치 이름 말해도 되나? 뭐 상한요? 상한 쌤이 나한테 그 뉴질랜드 가기 전까지 카빙 안 시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패러럴 때까지만 만들어주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왜 그러지 하고
진짜 나는 믿었으니까 그 커리큘럼 그대로 했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차에는 딱 패러럴까지만 하고 딱 넘어갔어요 뉴질랜드에. 그리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뭔가 느낌이 다르죠. 딱 눈을 밟았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걱정도 좀 했어. 왜냐면 나는 작년 전 시즌을 쉬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타는 건데 나 그래서 걱정도 했던 게 눈도 실제로 오랜만에 타니까 스키 다 까먹지 않았을까. 근데 딱 갔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스키가 도움이 되네. 왜냐면 딱 그 단계 때는 이거만 하잖아요. 포지션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딱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정도는 저거 필요해요. 맞아. 걸리긴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바로 나 이거 되게 도움 됐다라는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뉴질랜드, 중국 겨울까지 이어서 그 처음에 쌓았던 토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나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 실내 스키장에 하면은 나도 당연히 스키 타면은 카빙을 빨리 타고 싶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홍보를 할 때도 살짝 카빙 된다고 홍보를 하니까 나 여기서 카빙을 빨리 마스터해서 겨울에 되면은 카빙을 잘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분명히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카빙 전에 다이나믹이나 솔직히 완전 카빙은 불가능해요. 그 느낌은 다르긴 한데 분명히 커리큘럼을 쌓고 가면은 어느 정도 아까 말하는 기초 포지션 되게 지루한 과정이긴 해. 그렇죠. 그 지루한 과정이 오히려 나중에 미래에 카빙 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한 방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김민수 대문도 강습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지루해할 것 같은데 좀 더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렇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낸 건 뭐냐면 이게 실제 스키장에서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이 지루한 과정들을 똑같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 스키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니까 막 완벽하게 달라졌어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올해부터 스키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고 A차 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문 1대1 강습을 받았어요. 아니면 뭐 선수한테 받았어요. 1대1 강습을. 그렇다고 해서 기선전을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내 스키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건 비시즌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즌인 3개월 동안 타는 것보다는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두 해 정도는 해야, 예를 들어서 목표가 카빙이다라고 하면 A차 타던 사람이 카빙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시즌을 포함해서 한 2년 정도는 여기 실내 스키장과 스키장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다 이렇게 지루한 과정까지 다 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 실제 스키장이나 여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 완벽하게 내가 달라지고 이런다기보다는 그 베이스를 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사실 김민수 대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처음 탈 때는 진짜 못 탔어요. 막 옛날 영상 보면은 이상하게 탔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여기서 타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과한 동작이라든지 뭐 좀 조작을 한다든지 뭔가 불필요한 동작들을 하면 이 친구는 마찰력이 세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안 실려 있으면 안 실려 있습니다. 넘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임했더니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조금씩 쌓았던 거고,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민수 대문이 3년 차라고 했잖아요. 3년 차 하는 동안 여기서 연습을 많이 했지만 바로 우리가 성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가 이런 실내 스키장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쌓아가다 보니까 올해 조금 발현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이 더 필요한 거고,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일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피드백을 3년 차 동안 이렇게 쌓으면서 그게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이거 여기서 연습했다고 해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께서도 실내 스키장에 이제 접하시거나 아니면 강습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온다고 해서 100% 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코치도 이제 민수대문한테 배운 여기서 배운 코치가 있는데 첫 해에 배운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 시합이 못 오픈했을 타요. 때. 오픈하자마자 왔었는데 잘 못 타요. 이게 레벨 1 코치인데 그 코치가 이제 실내스키장에 배웠대요. 자기 자신이 있대요. 하고 나서 이제 용평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저희 코치진 오리엔테이션을 이상하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도 3년 동안 피드백을 조금씩 쌓아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반년밖에 안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설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도 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민수도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다른 손님들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타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서 민수가 이제 AS를 좀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그 친구가 또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갔을 때는 그 친구도 이제 피드백을 쌓아놨으니까 실제 설상에서 적용하는 거를 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사실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 타보면 생소하고 이게 이게 실제 스키랑 다른데? 이게 이상한데? 이게 도움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씩 꾸준하게 그 기간 아니면 내가 좀 적응 못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을 좀 넘어서다 보면은 이게 확 와요. 그러니까 확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하고 이거였구나 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이게 계단을 오래 가다가 이게 확 오르는 순간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탄다고 해서 이거 도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험 한번 해볼게요 하고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 나군요. 실내 스키장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실제 스키장 가서 뭐야 하나도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뭔가 프로들도 1년은 타야지 느끼는, 그러니까 느꼈다기보다는 느껴서 결과가 발현되는까지 거의 1년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그런 뭔가 효과를 내려면 박찬근 대모 말처럼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여기에 뭔가 투자를 해야지 그런 피드백이 확 더 올 수가 있을 거다. 네, 그런 말이죠. 그게 사실 이 실내 스키장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좀 잘 고민해보시고. 저 있잖아요. 겨울에 나는 반대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겨울에 우리가 레슨을 일반인 분들 하면 사실 일반인 분들의 실력이 지금 10이면 한 13까지 올라. 13까지 올라가. 그 해 13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해 다시 또 한 11까지 떨어져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느는 속도가 더디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연속성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연속성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실내 스키장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스키를 잘 타고 싶은 입장에서는. 일반인 분들 이제 리프트에서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보면은 잘 되려고 하면 시즌 끝나. 맞아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좀 덜해줄 수 있지 않나. 시즌적으로도 스키가 겨울 시즌 운동이니까 이렇게 실력 있게 오르다가 끝나면은 떨어지고. 시즌에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좋은데 맞아, 한 맞아. 8개월 쉬는 동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게 반복이잖아요. 맞아. 이거를 약간 조금 더 떨어지는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줄여주거나 더 올라갈 올라갈 수도 있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과정이 되게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그 그래프로 표현하면 실제 스키장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실력이. 그러면 실내 스키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우상향하게. 거죠. 우상향하게. 근데 이제 만약에 안 타신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실제 스키장에서는 이렇게 올랐어요, 실력이. 그러면은 실내 스키장에서 연습하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했듯이 이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맞아. 사실 그래서 저는 일반인 분들도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게 스키에 진짜 좀 저희가 올해 피드백이 좀 좋았잖아요, 실내 스키장에 대한. 근데 이제 레벨 3라든가 그런 거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오면 여기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그러니까 레벨 2 가지고 계신 분이 한두 명 있어요, 저희 회원님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적은 게 조금 아쉬워. 왜냐면은 진짜 매니아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해외 전지훈련 나갈 돈이면 여기 와서 주 2회 정도 탈 수 있거든. 그래서 해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덧대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을. 예, 그런 분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이지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연습하면서 사실 저도 여기서 베이직을 타보라고 지금 당장 타보라고 하면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데몬하고 서로 이렇게 봐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저 또한 데몬 선발전을 정말 잘 탔지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스키어들이 그렇듯이 100% 완벽한 스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좀 다듬어지면 그래도 그런 피드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시즌 끝나자마자 여기 와서 우연찮게 타게 됐어요. 근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 있으니까. 나도 바로 타도 나도 바로 타더라.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사실 스키는 감각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뭐 내가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골반이 사실 타면서 못 느껴요. 네, 맞아요. 너무 빠르니까. 그게 잘 어렵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감각적인 거를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유지와 덧대어서 그러니까 좀 늘어. 더 깨어날 수 있잖아요. 깨어날 수 있는 그리고 거예요. 저 대구에서 저 실내스키장 운영하시는 신선민 대모님이랑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얘기해봤는데 신선민 대모님이 실내스키장의 좀 강점을 이런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발바닥의 이런 하중의 이 감각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럼 발바닥이나 발목에 우리가 스키판 위에 올라섰을 때 그런 감각적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체중이 어디로 이동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실내 스키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많이 깨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일반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느끼기 힘든데. 그러니까 왜냐면 눈에서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몸을 쓰더라도 턴이 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고 아래에서부터 힘을 전달을 해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힘이 전달이 돼야지 스키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 어려워.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확 느껴지죠. 네, 안 되면 어떻게 타는 사람이 확 느껴져요. 그게 안 되면 넘어지죠. 그리고 실제 스키장에서는 내가 된다고 착각하는 동작들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잘 도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그 제대로 안 하면 네, 사실은 없어요. 뭐 아예 네. 턴이 안 되니까. 근데 웬만한 사람들 여기서 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뭐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실내 스키장이 100% 완벽하게 급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고 다 세상 이치와 똑같듯이 꾸준하고 좀 지루한 과정들을 좀 지나고 나면 사실 저도 여기서 처음에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타면서 이제 조금 더 저도 늘게 되고 이런 감각적인 거를 생각하면서 타다 보니까 잘 타졌어요. 그래서 잘 타지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도 타보고 하면 실제 스키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그립감 해서 그립감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여기서도 나기 때문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잘 타요. 민수데몬하고 밥 먹으러만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야 밥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만 올 때 있는데요. 야 나 한 번만 타볼게 하고 이렇게 탈 정도로 재미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타고 또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으니까 사실 처음에 접근하기도 이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한 번만 체험해 보시지 마시고 이게 뭔가 솔직히 1년은 타야 돼. 조금 길게 더 봐야 돼요. 길게 보고 내가 좀 안 되는 동작에 있어서 뭔가 어떻게 하고자 목표를 좀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차근차근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제 재미를 느끼는 그 성취감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진감 내죠, 고진감 내. 근데 제가 실내 스키장에서 탔다가 겨울에 레슨을 받고 다시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라든가 근데 저는 은근히 또 겨울을 끝나고 여기 왔을 때 느낌이 피드백이 더 오더라고. 내가 이게 안 됐었구나 그러면서. 근데 일반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하고 겨울을 갔다가 다시 오면 뭔가 어떠한 느낌이 좋다. 딱 타면서 느끼겠죠. 내가 겨울에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이게 잘 안 됐구나. 그럼 이걸 더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맞아. 내년 시즌을 더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맞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김민수 대원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6번째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조금 바꾼 게 뭐냐면
이제 김윤수 대모니 이제 옛날에는 50분 동안 계속 수업만 내내 했는데 이제 혼자서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도 이제 확보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또한 저도 그렇지만 김윤수 대모도 혼자 타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많았잖아요. 사실 얘기 듣고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내가 실질적으로 발목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본 적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여기에서 그런 시간을 김윤수 대모니 갖게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일요일 수업할 때 뭐 그렇게 해보려고. 근데 뭐 박창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제가 말한 거를 혼자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 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근데 앞에서 이렇게 떠들면 내가 천천히 뭔가 타면서 내 몸의 감각을 느끼는 것보다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오히려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셨던 분들은 어떤 게 실내 스키장이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본인들이 좀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분 더 연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회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30분 수업하고 30분 20분은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저도 이번 시즌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길게 보냈거든요. 일반인 치고는 8개월 정도 보냈는데 선수인데요. 선수 왜냐면 올해 시간을 뺐으니까 뺏어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번에 여러 대문을 거치긴 했어요. 뭐 일부러 막 박쥐처럼 이렇게 다닌 건 아닌데 저도 해보면서 느낀 게 강습도 중요해요. 강습도 분명히 내가 타면서 강사가 나한테 피드백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그 피드백 받은 수업을 바탕으로 나 혼자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강습만 뭐 내가 돈이 진짜 많다면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대문한테 강습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즌 강습도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한 3, 4일은 연습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혼자만의 생각이 진짜 필요해요. 그 감각을 한번 내가 천천히 생각하면서도 해봐야 되고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런 측면이 저는 오히려 스키 듣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저기 스노우플렉스는 그 개인의 뭔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쿠폰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할 수 있는데 목동은 제가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여기는 PT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회원님들한테 말해요. 스노우플렉스 가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가서 타보셔라.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기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엄청 막 다르진 않거든요. 네, 뭐 그냥 엄청 다르죠. 이제 둘 다 괜찮고 둘 다 재밌고 연습이 되니까 저는 회원님들 가서 연습하라고 가서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로 가서 타고 오신 분들 저희 회원님들 가면 잘 탄다는 소리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잘 타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내 스키장을 지금 뭐 이렇게 1년 풀로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죠. 고객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좀 받은 게 있는지. 조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레벨별로 그냥 갈게요. 아예 입문자 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 레벨 1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레벨 2, 레벨 3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이제 말을 하자면 입문자 분들은 여기서 패러럴까지 보통 1년 수업을 들으면 이제 패러럴 느낌까지 이제 타고 그리고 완전히 여기서 패러럴처럼 탈 수는 없게 그러니까 개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패러럴을 그냥 탔다는 가정하에 겨울에 가서 한 2, 3회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필드에서 레슨을 받으면 바로 패러럴을 보통 다 탔고요. 네, 패러럴 바로 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목표는 다리를 모아서 자기가 중급자 코스 정도에서 이쁘게 내려오는 그런 걸 많이 꿈꾸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엄청 피드백이 좋았어요. 입문자 분들한테. 근데 이제 그 입문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피드백이 오고 이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1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다리를 모아서 이미 탈 줄 아시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이제 쇼턴이라든가 이런 상급 기술을 이제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연습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보통 성인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관절이 많이 굳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확 와닿는 피드백이 없어요. 다리를 모은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완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스키를 타면서 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설상에서 어느 정도 레벨 1 정도에서 따고 나서 오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이제 카빙을 어느 정도 탈 줄 아는 상태에서 카빙 오면 정도까지 배우고 오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타고 기초 카빙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레벨, 그러니까 물론 늘겠죠. 아까 박창대가 말했듯 물론 늘지만 뭔가 극적인 피드백이 확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다리를 모아서 탈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스킬을 배우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뭔가 내가 그런 관절의 움직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오진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또 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근데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레벨 2 소지자들? 레벨 2 소지자, 레벨 2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감각이 있고,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아는. 내가 이제 레슨도 어느 정도 받아보셨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피드백이 또 괜찮았고요. 그리고 더 피드백이 괜찮았던 건 이제 레벨 3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피드백이 좋았어요. 실제로 요번에 저희 회원님 한 분이 이제 실내 스키장 타고 그리고 겨울에 저한테 레슨 받으시고 이제 레벨 티칭 3 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레벨 2에서 3에 가려면 포지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레벨 2들이 사실 뭐 무시 발언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레벨 2를 소지하신 분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포지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카빙을 많이 타고 막 이렇다 보니까 기초를 태워보면 기초를 못 타요. 그런 분들이. 카빙을 타는 기초 못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뭔가 동작을 바꾸려면 카빙을 타면서 계속 바꾸려는 게 아니고 기초를 타서 그 카빙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모든 잘 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안 하려고도 하고. 맞아.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잖아.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와서 그냥 A자 타라 하고 여기서 천천히 패러를 타게 시키면 이 포지션이 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엄청 피드백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딱 들어보면 실내 스키장 이런 분들이 있었어. 실내 스키장 하나도 도움 안 됐어요. 1년 뭐 날렸어. 돈 날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좀 어느 정도 길게.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느 정도 이 감각적인 느낌, 역량,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사실 뭐 뭐든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1년 딱 했다 그래서 28주, 28시간 정도 탄 건데 그 1년 내내 28시간이면 하루 조금 넘는 시간이 너무 적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김민수 대모님이 커리큘럼을 잘 준비했으니까 잘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쵸. 뭐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네, 그쵸. 지루할 수 있겠지만 믿고 따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됐을 때 겨울에 가면 뭐 피드백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뭔가 올해 겨울 또 끝나고 나서 아마 작년과는 또 다른 뭔가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대로 이제 커리큘럼은 계속 뭐 새로 더 넣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한대요. 저희 연구 많이 하고요. 저희 그 맨날 장난치는 것 같지만 스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저희 시합 때는 대화를 일정 안 했습니다. 차단해놨습니다. 차단. 네. 근데 사실 저 여기서 레슨 시작하고 나서 뭔가 회원님들이 뭐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런 딱 보면은 뭔가 진단이 되고 그런 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지금 레슨을 하는 거잖아요. 겨울 뭐 방학 빼고 뭐 한 2달 정도 빼고는 10개월은 계속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딱 봤을 때 그냥 요즘에는 그냥 보면 진단이 그냥 내려지는 정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나랑 이거 따로 만나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나 이렇게 강습을 10개월 내내 해보니까 강습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다. 네, 근데 내 티칭 실력도 많이 늘고 보는 눈도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한테는 실내 스키장이 내 스키의 티칭과 여러 가지에서 진짜 많이 도움이 내 됐다는 스키도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 얘기를 둘이 따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언제 느꼈냐면
저 잠실 실내스키장 선생님 김창수 선생님이랑 김창근 선생님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내공이 실내스키장 거의 30년 하셨잖아요. 내공이 달라. 내공이 확실히 그 얘기를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저번에 들었잖아요. 네,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처음 열었을 때 김창근 선생님이 와서 조금 이제 저를 봐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타야 되고 이렇게 타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때 들을 때는 막 이해가 엄청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연습을 하고 레슨을 하다가 이제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였구나라고 하고 겨울에 또 들어갔는데 또 이거였구나 하고 그러면서 스키가 좀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실내 스키장에서 올해 돌아오는 시즌에도 더 적용도 시킬 거고. 예, 그쵸. 아무튼 김민수 대원 강습하고 저도 강습하니까 저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요. 근데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안 주시면 갑자기 와가지고 근데 실내 스키장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이 근처인데 저도 이제 시즌 준비하려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틈틈이 그런 시간대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레슨을 하고 그리고 여기 박창근 데모는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 말씀 좀 더 해드리면 사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놨잖아요. 박창근 데모 10주고 저는 14주로 해놨는데 이제 1년은 배워야지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근데 하반기가 지금 핫해요 좀. 이제 저희 박창근 데몬도 저도 그렇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상반기 때는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약간 사람들이 쉬어가자 이런 생각. 근데 사실 하반기만 와서 뭔가 하고 가면 그냥 실내 스키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듣고 겨울에 그러니까 스키가 진짜 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는 해야지. 저는 항상 뭔가 이 스키 레슨을 받을 때 소비자의 입장으로 돈이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쓴 돈이 아깝진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짧게 이렇게 겉만 핥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돈이 아까울 수도 있다. 그냥 쓸 때는 정확하게 그냥 확 써서 그냥 아예 레슨을 정확하게 받는 게 더 상반기부터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상반기 때 이 자리를 차지했던 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레슨을 받으시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상반기 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말고 다른 실내 스키장에도 좀 많은 관심 주시고요. 근데 저희한테 더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좀 약간 업자 입장에서 안 좋아할 수 있는 말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질문한 사람 많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작년에 여러 군데를 많이 찍었는데 실내 스키장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비용 뭐야 한 사람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거의 실내 스키장보다는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회 하는데 진짜 싼 데에서는 2대1, 3대1로 해가지고 하면은 1인당 한 5만 원, 체험 강습하면 5만 원 정도 수준도 있고 좀 금액이 있는 데는 한 번 1시간 하는데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딱 금액만 들어보면 비싼 게 맞아요. 회당 1시간에 13만 원. 13만 원, 비싸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즘에 1대1 PT 받는 것도 헬스장에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7만 원 그 정도 한다고.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1대1 티칭 받는 게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건데 실내 스키장은 이런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든 데인데 이런 데서 1시간에 한 5만 원, 15만 원을 횟수만 생각해보면 되게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겨울에 데모 레슨 하면 한 번 하는데 거의 4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저희가 시간당 20만 원 정도 레슨비를 받죠. 그렇죠. 두세 시간 하니까 따져보면 한 회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이거를 되게 그런 비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운동이 되고 겨울에 되게 잘 만들어가기 위한 비용 투자로 생각하면은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싸죠. 그리고 50분 동안 타시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레슨을 하더라도 5분을 못 태웁니다. 맞아요. 한 번에 5분 동안 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5분 동안 내려갈 슬로프도 없지만은 5분 동안 미들턴을 계속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실제 스키장이 1시간보다 훨씬 많이 한 3시간 한 3시간 타는 분량의 그런 게 타는 거기 때문에 네. 강습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슬로우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실제 스키장에서 한 3시간 타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과 시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동작들을 하고 어떤 운동들을 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시간에 압축이 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바꿔요.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게 이제 겨울에 못 타니까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어요. 겨울에 못 타니까 여기 와서 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내 스킬을 발전시키고 진짜 스킬을 진짜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솔직히 저였으면 바로 왔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저도 해본 입장으로는 절대 그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저도 사실 뭐 절대 싼 병은 아니지만 네. 그 병 자체가 내가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낼 만한 가치가 있는 네.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스키에 관심이 있는 어떤 무슨 뭐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실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은 제가 이론 설명부터 해서 좀 엄청 얻어갈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대문의 티칭법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자기가 1시간 빼는 거니까.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3시간 뺀다고 하면 이제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뉴질랜드 옛날에 강사들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가고 요즘에 중국도 가고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이 투자는 조금 더 싼 투자가 아닐까. 싼 거보다는 저렴하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증명했잖아요. 프로비. 네, 증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그런 분들의 좀 상급자 분들의 좀 많은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저번에도 뭐 얘기하긴 했지만 뭐 혹시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돈 내고 하는 게 네, 좀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뭐 저희 오시면은 이제 뭐 5분 정도 이제 체험은 뭐 이렇게 시켜드리고 그리고 뭐 사실은 단기 뭐 1, 2회 정도 막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캐도 얘기했던 내용이 이게 한두 번으로는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분한테 입혀드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한두 번 타보고 여기서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그 레슨생과의 또 이 그러니까 뭐 교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맞춰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단기로 그렇게 와서 1회 수업 저희 1회 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제하고 오신다면 근데 저는 그거 추천드리지 않는다. 일단 오셔서 체험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이제 수업 외 시간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전날이라든가 연락을 주시고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체험은 그렇게 무료로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시켜드리고 장비도 다 있으니까 무료로 시켜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상담 하고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뭐 전화번호 뭐 여기 화면에 뜰 수도 있는데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엔 직통으로 연락하시는 게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편하게 물어보시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뭐 안 하셔도 되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근데 사실은 상담을 받으신 분 중에 안 하신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시면은 전화 온 자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할 의지가 있는 사람. 관심 있으시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체험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뭐 저희 뭐 4월
7일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거든요. 4월 6일부터. 예, 박창환 내문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일요일 반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뭐 개인 시간 뭐 갖고 하시고 싶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원래 뭐 상반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는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강습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작년에 배우셨던 분들은 다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셔서 그렇게 오시는 거니까 김민수 대문도 믿어주시고 저도 믿어주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